중국에서 사업하려면 능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시예요. 중국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데 관시를 이용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사업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돌 정도거든요. 반대로 관시 없이는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관시가 없으면 출세가 불가능하고 관시가 곧 능력으로 여겨지는 사회가 중국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인맥이나 백이 아닙니다. 한국의 학연, 지연, 혈연과도 다르고 서양의 네트워킹과도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관시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 세계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국 사회가 돌아가는 규칙, 관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시라는 단어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관계라는 뜻인데 사전적인 의미만으로는 관시가 가진 함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요. 관시에서 관은 문을 열고 닫는 행위를 뜻하는데 출입의 경계가 분명한 폐쇄적 집단을 의미합니다. 시는 관계를 맺어서 유지하고 확장한다는 뜻이고요. 결과적으로 관시는 폐쇄적으로 형성된 집단의 구성원들 간에 상호 호혜적으로 연결된 체계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중국 특유의 비공식적인 사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왜 이게 단순한 인맥과 다른지 알 수 있어요. 우선 관시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이득과 신뢰인데 여기에 인간적 교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나 학연으로 형성된 동료 관계 같은 감정적 교류도 포함되죠. 근데 혈연과 달리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 단점을 극복하려면 상대방 가족의 생일이나 대소사를 챙기는 등 지속적이고 상호적인 인간적 교류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 만나서 친해졌다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관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관시의 또 다른 특징은 호혜성입니다. 관시는 암묵적으로 상호 간 이익을 보장해주는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관시를 가진 사람이 상호관계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체면과 관시를 동시에 잃게 돼요. 호의를 입은 순간 암묵적으로 채무를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시는 장기적 관계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오래 봐야 하고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야 해요. 동시에 혜택을 받은 사람은 당장 보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은행 예금처럼 저축해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중국의 관시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을 떠올리면 만리장성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만리장성은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은 성곽이에요. 근데 중국에는 만리장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에도 각 도시마다 성곽이 남아있어요. 기원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역사 5,000년 중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왔거든요. 달리 말하면 2년 6개월에 한 번씩 전쟁을 한 셈입니다. 1780년 중국을 여행한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를 보면 중국은 십리마다 성이요 오리마다 곽이다라고 적혀 있을 정도예요. 당시 조선에서는 마을 경계 표시로 장승을 세워놓은 반면 중국에서는 마을 경계 표시로 담장을 쌓아놨습니다. 이민족과의 전쟁은 물론이고 마을과 마을끼리도 싸울 만큼 자국민들 간의 전쟁도 잦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집과 성곽만 쌓아올린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도 담장을 쌓아올렸어요. 마음속에 담장이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아무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중국인들과 교류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중국인들은 내 사람과 내 사람을 철저히 구분하는 특성이 있어요. 중국은 땅이 너무 크고 인구가 너무 많죠. 이렇게 광활한 땅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다 보면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본능적으로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속인 사람이 아니라 속은 사람이 바보라는 시선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접근하는지, 어떤 의도로 관계 맺기를 원하는지 집요하게 의심하고 탐색합니다. 교류가 있는 사람, 즉 믿을 수 있는 사람과는 관시를 맺어서 믿음을 기반으로 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낯선 사람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죠. 서로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관시는 내 사람과 내 사람을 나누는 기준점이고 인간관계에서 관시의 유무는 믿음의 유무와 같은 거예요. 중국인이 내 사람과 내 사람을 명확히 가리는 건 알 수 없는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경쟁 상대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관시를 맺어서 일종의 동맹을 맺고 이득을 취하는 생존 전략을 세운 겁니다. 한 명보다는 두 명이 세고 두 명보다는 네 명이 더 세니까 믿을 만한 사람끼리 모여서 크게 뭉치자는 거죠. 여러 명이 더 세기 때문에 관시가 형성된 중국 사회에서는 내 편인 관시가 없으면 성공하기가 힘든 구조예요. 그렇다면 일단 관시를 맺기만 하면 신뢰고리가 형성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시에도 단계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관시의 단계를 이해하려면 중국에서 쓰이는 친구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해요. 한국에서는 보통 나이가 비슷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가깝게 지낸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는 반면 중국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모든 사람을 통틀어 그냥 친구라고 말합니다. 사이가 별로 안 좋아도 고작 얼굴과 이름만 알아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친구로 통틀어 부르는 거예요. 때문에 친구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 여러 가지인데 새로 알게 된 사람은 신펑류라고 불러요. 한국말로 새 친구에 해당합니다. 이게 관시의 시작이죠. 만약 대략 1년 정도 이 새 친구와 자주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어떤 식으로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나갔다면 하오펑유, 좋은 친구 단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오랜 친구를 뜻하는 라오펑이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서로 자신과 관시를 맺은 사람들을 소개해주기도 하죠. 관시의 최종 단계는 형제라는 의미의 슝디예요. 중국인들은 혈육관계처럼 가깝고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친구라 부르지 않고 형제라고 부릅니다. 사실 새 친구, 좋은 친구, 오랜 친구는 진정한 관시라고 할 수 없어요.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의형제처럼 정말 가족 같은 관계가 형성된 슝디야말로 진짜 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슝디 단계의 관시를 맺었다는 건, 즉 의형제가 됐다는 건 서로의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만약 한쪽이 죽으면 다른 한쪽이 그 가족을 책임져주는 수준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중국인과 진정한 의미의 관시를 맺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보다 낮은 단계의 관시를 맺을 수는 있겠지만 그마저도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중국 시장을 개척하려는 외국인들은 중국의 관시 문화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정이라는 개념을 떼어놓고 한국인을 설명하기 어렵듯 관시를 떼어놓고 중국인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관시를 이해한다면 중국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 그리고 세계관을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